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비롯해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 개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달아보는 시리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예. 예. 자, 이 책 안에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경험 같은 걸 살려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자, 먼저요. 이 변호사께서는 그 검사가 된 지 한 1년 만에 검찰을 떠나셨죠? 네. 그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가 되신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포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1년 만에 떠나시게 된, 결심하게 된 그 이유, 그걸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인가.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예. 피의자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자 고소인의 예. 변호인이 누군지에 네.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숨막힐 듯한 위계 질서, 상명 하복의 문화. 위계 질서요. 예, 위의 지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부장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네.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 이건 검사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검사 임용되신 게 몇 년도? 2001년입니다. 2001년. 네. 그러면 이제 2001년부터 2002년 한 초쯤까지 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정체성 이걸 확인을 못 하셨고 상명하복 유계 질서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에 이건 기본적으로 적응을 못 하시겠다. 예. 그런 판단에서 떠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도 그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한 조직인데 그리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많고요. 예. 이 사회 곳곳에서 사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렇다면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특히 책을 내면서까지 비판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계기는 그거였죠. 2016년 네.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예.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정치 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도 검찰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 때 예. 보인 검사들의 반응. 예.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건데 아무런 예.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도리어 장례식장에서 나왔다는 너네가 죽였어 라는 반응. 자신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피의자가 자살했을 때 우리가 죽였다고 성찰한 검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건 나는 불이익이 두려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물러나셔야 할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분노에 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는 변하는데 검찰 조직은 검사들은 변하지 않았다. 어쩜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예. 우리 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로는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원래 검사가 된 그 한 명 한 명 이분들의 인성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은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삽시간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삽시간은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직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이런 조직 논리라는 게 1, 2년도 아니고요. 네. 예. 아주 오랜 기간 이게 정착이란 말을 쓰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그 검찰 조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검사로서 이른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레일라인을 타서 이렇게 어떤
주요 검사로서 뭐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려면은 그런 조직 문화에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네. 근데 그 조직 문화가 바르냐 하는 거죠. 자기네들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친 거죠. 가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했을 때 예.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3팀장 정태원 검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건 절차 위반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최강욱, 네. 항우나 형 국회의원이 예. 한 번 소환당하지 않고 기소될 때 네. 이거 피의자 신문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맞느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나서주는 검사 없었습니다. 네. 왜 우리 총장님은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더 재판 절차에 내동댕이 쳐진 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지검의 김창진 검사.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에 저항하는 것도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에 이렇게 글을 쓴다. 네. 저는 그 말도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지난 10년간 민간인 사찰을 당하신 분,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쫓겨나신 분, 정현주 사장, PD수첩. 검사들 나서주지 않았어요. 부당하고 위법하게 검찰권이 남용될 때. 국민을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은 그래도 내부의 치부를 드러냈어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 쇠고기 촛불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예.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백 명이 나섰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때는 수십 명.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여 명.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저는 정말 그 검사들의 의식에, 암담해요.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그 대립 충돌이 거의 1년 내내 이어져 왔는데 블랙홀이란 말까지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제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일 정도로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원래는 지난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게 이제 가물이 되는구나 그랬었는데 지금 연기가 됐고요. 오늘 4일로 연기됐다. 다시 또 다음 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징계 양정을 거쳐서 어떤 징계가 나올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그 검사윤리 강령에 사건 이해관계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예. 징계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 피의자 고소인하고 골프를 치신 분, 식사를 하신 분 다 징계받은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교적 최근에는 김영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사건에 걸려 있을 때 그분 징계 받으셨어요. 김현선 부장검사라고. 예. 징계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 감찰 규정 대검 감찰 규정에 감찰 조사에 감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징계 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징계 양정은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징계위원회 자꾸 연기된 특히 이제 10일로 최종 연기된 이유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절차, 정당성, 그것은 공정성. 검사적인 징계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예. 형사소송법에 네. 5일에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이제 결국 이제 징계까지 하겠다. 이런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예. 네. 크게 예. 대통령 법무부 예. 장관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예. 수는 없고요. 정치적으로 수사로 정치를 한 건 맞고 그거에 예. 대해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출발새 아침 기획 특집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하다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을 쓰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함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직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징계한 핵심이 이제 6가지 그 핵심 그 사유 중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검찰 쪽에서는 뭐 관행이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이건 뭐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찰의 법률적 적이는 없고요. 일단은 예. 첫 번째는 그 정보를 수집한 데가 수사정보기획관실인데 예. 업무 범위 밖의 일이죠. 예. 수사정보지 않습니까? 이거 전신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전신이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입니다. 이게 범죄정보입니까? 그리고 올 8월에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냈어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1담당관, 2담당관이 있어서 1담당 이걸 하나로 줄이겠다. 예. 그래서 근데 대검은 반발을 했어요. 1담당관은 정보의 수집, 2담당관은 검증을 담당해서 양질의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변명을 한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대검의 그때의 변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변호사께서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평가하신 적이 있죠? 네. 예.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까? 첫 번째는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예, 예. 이때까지 해오신 행태는 네. 여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죠. 뭐 최강욱 의원이나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네. 이래도 낙마하지 않으실 겁니까? 뭐 내려오시라고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방해하기 목적으로 수사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고려대 입학은 업무 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7년이니까. 2010년 입학이었고. 예. 그런데 당국대 제일 저자인 논문을 제출했다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신 거는 이 정권의 생채기를 내기 위한 거지 수사 목적은 아니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예. 그건 정책적 문제인데 네. 그 경주 시민들에게 체내에 삼중수소가 발견돼서 그건 생식 기능을 저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을 테고 경주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 문제인데 개입을 하시는 건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라는 그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달리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 현 정권의 정책을 흠집낸다든지 아니면 방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돼서 경영 네.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경영자의 그 경영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입을 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정책의 영역에서 검찰이 움직이면 선거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 검찰이 정치하는 거죠. 검찰이 청와대의 정책에 대해서 숙제 검사하듯이 예.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검찰 권력 같은 곳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올해 안에 이제 출범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여당 쪽에 정부의 목표인데 그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공수처장 이제 뽑는 것도 사실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1월 정도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해서까지 올해 공수처를 꼭 출범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이때까지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처벌받지 않아 왔었고 예. 그리고 내부의 감찰도 무기력하면서 징계도 받지 않았었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오류라는 신화를 키워온 거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 검찰 이제 검사로서 1년 생활을 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아직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애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검찰 조직을 이제 강하게 비판해 오신 분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고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사는 예. 앞에 있는 피의자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예, 욕망을 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강압적인 방법, 회유를 하거나 예.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있으면 이 수사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네. 체크하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네.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예. 확실히 나눠야 된다. 예. 예. 근데 뭐 아직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네. 불신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저는 뭐 이 정권에서 완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 꼭 이 부분은 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